사랑하는 스터디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입니다. 스터디원에는 생각보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은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어떤 축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저녁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드뭅니다. 이제 저녁 먹으면은 집에만 있거나 이제 운동을 나가거나 하지, 사무실로 돌아와서 영상을 찍는 경우는 손에 꼽을 만큼 드문 경우인데, 저는 돌아왔습니다. 왜? 제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녁을 이렇게 먹다가, 이 생일인데 그래도 이게 나름 1년에 한 번만 돌아오는 특별한 날인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다가, 아,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 라고, 사실 이제 그 생일 케이크에 초 꽂고 이제 이거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해야 되는데 저희 딸이 그거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빠가 이거는 꼭 하고 와야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하고 사무실로 잽싸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하를 받고 싶냐면은, 뭐 축하합니다 이런 축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를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용해 보신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뭐 6개월이 지날 수도 있고 1년이 지날 수도 있고 뭐 2년이 지날 수도 있고 5년이 지날 수도 있고, 아주 나중에 그때 박사님 생일 축하해 주려고 그거를 진짜 적용하려고 마음 먹었다고, 그래서 적용해 보니까 내 삶이 더 좋아지더라, 바뀌더라, 발전하더라, 이 이야기를 생일 선물로 꼭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한 거는 제가 영상을 1000몇 개 넘게 찍었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아, 특별한 날의 기운을 이렇게 써보자. 그래서 지금 저녁을 먹고 사무실로 잽싸게 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제가 정말로 아끼는 개발자 친구가, 판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어떤 조언을 해줬고, 최근에 해줬고, 오늘 저희 사랑하는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똑같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도 꼭 해드려야겠구나. 내가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꼭 해드려야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얘기를, 저희 직원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를 해드렸고, 세 가지 얘기를 제가 이제 아끼는 그 개발자 친구한테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 진짜로 오늘 대화는 1억짜리 강연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도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가치라는 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정하는 거라고. 특히 이런 어떤 깨달음의 가치, 정신적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정하는 거라고. 나는 이 비슷한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한테 해줬지만 그거를 1억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몇 안 될 거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막상 적용하는 사람도 몇 안 될 거라고. 너가 이거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이걸 1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부가가치는 너 스스로 만든 거라고. 내가 해준 건 거기에 그냥 이야기를 들려준 정도. 나는 네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네 인생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다고. 그냥 내가 조금 더 아니까, 내가 그 다음에 경험치가 조금 있으니까 그냥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공유해 준 거라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다시 해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공유해 줬냐, 이 친구가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세 가지, 내가 정말로, 저보다 이 친구가 한 8살, 9살 어릴 거예요. 아무튼 정확한 나이는 모르는데 한 10년 전 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해준 거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오늘 저희 PD님한테 제가 메모에다가 뭐라고 해서 갔냐면은 100번 강조할 것, 이 문장을 뭐냐면은, 피드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피드백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들 너무 두려워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피드백이 되게 건설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뭐 감정적 지적, 꾸중, 그 다음에 피드백이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혼내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연공서열, 장유유서에서 오는 그냥 강압적 포텐셜에서 오는 그냥 어떤 압박, 이런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건강한 피드백, 건설적 피드백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사실 좋은 피드백이 없더라도 그래도 생각보다 회사에서, 어떤 조직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은, 피드백을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을 감정적으로 괴롭힐 의도도 진짜 0이고, 말 그대로 이 친구가 잘 됐으면은 하는 마음에서 조언을 해준 거지만,
조언을 해준 거지만, 근데 듣는 사람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무섭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30, 심지어 4050도 다 똑같아요. 이 정서적 취약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좀 50, 60은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40, 30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정서적 취약성 때문에 뭔가 예전에 비해서 IQ도 많이 올라갔고 뭐 스마트한 정도도 올라갔지만, 특히 정서적 취약이 약해져 갖고 뭐만 말하면 꼰대라 그러고, 뭐만 말하면 부정적이고, 뭐만 말하면 갈군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건강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드백 없이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좀 똑똑한 친구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친구들 중에 제가 피곤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박사님 저 어땠나요? 저한테 혹시 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거를 피드백을 어떻게든 저한테 뽑아가려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피드백을 줄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라도 피드백을 받아가려는, 왜?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회사 가서도, 우리 회사 여러분 미디어 팀 회의만 가거든요. 저는 상상 스퀘어 다른 회의는 아예 가본 적도 없어요. 미디어 팀 회의에만 가서 제가 우리 미디어 팀, 우리 회사는 회사대로 가지만 제가 회의를 참여하는 미디어 팀의 제 1원칙은 뭐라고요? 오늘도 그거를 랜덤으로 확인을, 제가 뭐 2달에 한 번 가고 3달에 한 번 가고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그러는, 뭐 어쩔 때는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 때도 있고 하는데, 최근에 격주로 한 번 간 다음에 이제 또 한 3달 동안 안 가거든요. 한 5달 동안 또 안 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하는 게 뭐냐면은, 미디어 팀의 제 1원칙,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행복하지 않은데 이 회사가 롱런할 방법은 없다.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행복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뿌리다. 이걸 항상 확인합니다. 근데 이건 좀 정서적인 거고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절대 피드백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거 100번 강조라고 메모를 해놨어요. 왜? 피드백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피드백이 없는 인생은 딱 어떤 인생인지 제가 정확하게 오늘 비유가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거울을 보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거울이 여러분 인생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전 세계에 거울이 없어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생각보다 많은 게 망가질 겁니다. 생각보다 뭔가 아수라장이 심하게 될 겁니다. 거울이 없다면 엄청 답답해 미칠지도 몰라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피드백을 매번 주거든요. 외모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가, 단정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옷은 잘 입었나, 그다음에 내가 뭐 건강 상태가 괜찮은가. 왜냐면 거울을 봐야 내 뭐 안색이 어떤지 그것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울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피드백 중에서도 제일 낮은 게 거울 같거든요, 제가. 근데 이런 상호작용, 어떤 일에 대한 피드백, 이런 건 굉장히 고난이도라서 주는 게 좋은 건데, 그 다음에 생각보다 나쁜 거는 내가 막아내고 필터링을 하고 들으면 되는 건데, 이 피드백이 건설적 문화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피드백 중에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셀프 피드백입니다. 이게 그냥 넘사벽이에요. 저는 이만한 노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쓴 지가 이제 2년 반 넘게 썼고 이제 거의 다 써가요. 2년 전 걸 보죠? 내가 이런 얘기를 직원들이랑 했었다고? 아,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는 무슨 생각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짰지? 미쳤었나?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셀프 피드백을 주는 거 보면은 내가 해내야 되는 건데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건강. 저 오늘 그래서 오늘도 PT 받았거든요. 아, 정말로 18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막 그냥 나한테 욕이 나와요. 너무 체력이 저질이어 갖고. 근데도 저 지금 PT 받은 지 거의 한 달 돼 가거든요. 굉장히 몸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였는데 내가 셀프 피드백을 계속 주다 보니까 계속 중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건강이었어요. 이걸 남이 말해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나한테, 나는 뭘 지금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지? 이걸 계속 써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결단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고, 그래서 동네로 어떤 PT를 받으러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코치님이 서현으로 옮기셔서 서현까지, 여기서 걸어가는데 좀 걸어가면 3, 4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걸어가기도 하고 급하면 택시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 화, 금, 3시에 가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살고 있습니다. 왜?
제 피드백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 잘하는데 이걸 너무 놓치고 있구나. 너무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프 피드백, 여러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고 나중에 점검을 해보죠.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뭐가 아직 안 고쳐졌는지 명백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바쁜 대로 살게 되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절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적게 이뤄요. 더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건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해준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도 자주 해드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친구랑 얘기할 때 스스로 부정적인 거예요. 제가 손을 꼭 잡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너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 빵빵아, 나도 몰라. 그런데 스스로 가능성의 싹은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보지도 않고 실패해보지도 않고, 이게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진짜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 가능성 자체를 말살시킨다? 그것도 누가? 내가 스스로. 그거는 진짜 나쁜 거라고. 그래서 특히 스스로 상단을 닫으면은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생각보다 상단을 열고, 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단이 열린 곳에서 일을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너무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은 그런 가능성을 나는 안 돼. 나는 무서워. 두려워. 좀 실패해보면 어떻냐고. 하단만 막혀 있을 때, 특히 내가 도전 같은 거, 이런 투자, 이런 거 말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는 하단이 막혀 있다고. 어떻게? 내 어떤 신체적 에너지와 시간으로 하단이 막혀 있는데, 그게 그래서 도전이라는 게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깊은 건데, 사람들은 투자는 그렇게 미쳐 있으면서 개인적 도전, 그건 인생에 대한 투자인데, 리스크가 가장 적은 투자인데, 그거는 다 왜? 등한시한다고. 왜?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상한 뭐에 씌여 있어. 그래서 절대 너 자신을 스스로 막지 말라고. 이거를 제가 손을 꼭 잡으면서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뭔가를 막지는 않았나? 저는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한 좀 어떤 디테일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그런 건 굉장히 경계한다고. 나 100억 부자 될 거야. 심지어 나 뭐 1000억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 나는 1000억 부자 좋다 이거야. 100억 부자 좋다 이거야. 그럼 주변에 1000억 부자 본 적 있냐고. 그 사람들이 그럼 일단은 기저율로 몇 명이나 있냐고. 응? 통계는 본 적 있냐고. 왜? 막연하게 하는 것도 없으면서 1000억 부자 될 거야, 1000억 부자 될 거야, 뭐 100억 부자 될 거야, 100억 부자 될 거야? 안 된다고. 최근에 어떤 분이랑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분한테 답변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하다가 그분이 뭐라고 쓰셨냐면은, 자기는 2000억 부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쓰셨어요. 그분이 이제 투자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제가 투자로 2000억 부자 되기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일단은 2000억 부자가 되려면은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그것밖에 길이 없는 것 같다고. 나는 솔직히 내가 볼 때. 뭐 어떻게 막 정말로 막 로또의 로또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런 막연한 기대는 싹을 잘라도 된다고. 그런 거는 정리, 가지치기라고. 가능성을 막는 게 아니라 진짜 가능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짜 가능성들을 쳐내는 거라고. 제가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은 기업을 매각하셔야 된다고. 2천억 정도 받으려면 종목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니멈 영업이익을 100억 정도 꾸준하게 해내셔야, 그 다음에 지분을 100% 갖고 있으셔야 2천억인데, 또 거기서 매각을 하고 나면은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뭐 지방세에서 한 30% 내면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그럼 벌써 1,400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버는 걸 해내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연간 영업이익이, 내가 지분이 100% 있으면 배당을 150억 나한테 다 때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150억을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이제 그게 예를 들면은 10 몇 년 모이면 2천억이 되겠죠.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한 20년 모이면은 2천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긴 시계열이고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저는 이거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죠. 왜? 막연하게 2천억 부자 될 거야, 그런 거 얘기 꿈꾸다가 그냥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올 거야 하다가 내 기운이 딴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차분히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맥락적 사고예요. 창업에 왜 도전을 안 해보냐고. 근데 창업에 왜 도전을 하냐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까? 왜냐면 여러분, 그게 제가 최근 통계를 본 게 재밌었는데, VC에 투자 없이 IPO가 되는 기업의 경우가 0.01%니까 만 분의 1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10만 분의 1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힘든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것도 얘기해 주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것도 정반합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주의 기운을 모을 거야, 우리는 될 거야, 너는 될 수 있어. 저는 가까운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가까운 분들을 만나면 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단을 열려고 발부둥 치면서도 현실을, 왜? 상단을 열려고 발부둥 치면서 하단이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발악을 하면서 리스크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인생에서 뭔가 정말로 이런 좀 이렇게 임계점을 넘으면서 퀀텀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크고 싶다면은 꼭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내보라고. 그러니까 그 장기 계획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른데, 뭐 6개월짜리 계획이 될 수도 있고 1년짜리 계획이 될 수도 있고 2년짜리 계획이 될 수도 있고 5년짜리, 뭐 새로운 학위를 받는다고 하면 3년 정도 걸리겠죠. 박사학위 받는다고 하면 4년에서 6년 정도 걸리겠죠. 이런 장기 계획들. 그다음에 이제 최소 단위가 저는 1년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 사람은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내 시각에서 벗어나고 내 직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뭔가를 계획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굉장히. 근데 그거를 내가 1년 단위로 뭔가 계획을 했다면은, 내가 그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은 생각보다 1이 1비를 낮춰야 된다고. 1이 1비를 낮춰야 된다고. 근데 이게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막 일희일비하고 하루 막 괴롭다고 그러냐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장기 목표가 없고 목표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일로 휩쓸렸다가 내일 일로 휩쓸렸다가 그러는 거라고.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정말로 생각보다 일희일비가 덜하다고. 상대적으로 분명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1년짜리 목표를 세워보고 한번 쭉 정진해 보라고. 뭐가 됐던 간에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히게 1번이랑 연결이 됩니다. 1년짜리 목표를 세우면서 셀프 피드백을 갖고 간다. 셀프 피드백을 갖고 간다. 이래야 여러분 진짜로 1년짜리 계획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2번이랑 연결이 됩니다. 1년짜리 계획을 성공시키면 상단이 더 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저희가 요즘에 이제 플랜도시 다이어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거 나오면은, 그때 이거 나오기 전에 만났었거든요. 이거 나오면 너는 필요하면 내가 내 개인, 이게 저희가 회사라고 해서 아무한테 주지를 않아요. 뭐 이거니까 뭐 이거 홍보에 써주십시오 하고 막 공짜로 주고, 저희는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저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필요하면은. 내가 이거 하나 주문해서도 주겠다. 그러면서 그 단톡방에 한번 들어가 봐라. 너같이 뭔가 좀 이렇게 프로그래머로 열심히 살아오면서 뭔가 좀 이렇게 혼자 독고다이로 올라온 친구들은, 그렇게 뭐랄까 너랑 다른 분야에서도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랑 교류를 해보다 보면은 나는 그 시너지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데서 발표도 해보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할지 안 할지, 뭐 이게 1년 다이어리를 여러분 쭉 써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이제 고 대표님이랑 저희 직원들이 하드웨어를 만들었으면은 소프트웨어도 같이 설계한 거거든요. 소프트웨어도 같이 설계한 거예요. 왜? 이거를 리텐션, 다이어리라는 걸 여러분 팔면서 리텐션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제가 뭘 개인적으로 부탁했냐면은, 장기 목표로 요번에 이 플랜도시, 제가 이제 이 친구 만나기 전에 그 미리 이렇게 편집본, 그 약간 비공개로 일부 등록으로 일부 공개로 해서, 저는 이제 막 저희 막 오로다 데이에서 하신 분들 이런 거 미리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이렇게 한 명의 인생인데 이 열심히 산 거를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멋지고 진취적이더라고요. 오늘도 고영옥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분이 또 알고 보니까 영어독립 베타 서비스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 찍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너무 저는 막 이렇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요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이제 저는 옛날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3년 전 저는 새끼야 너 이거 발표하고 나한테 검사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5년 전이면. 근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기 때문에 길을 안내해 줄지언정 거기에 막 강압하고 그러면 안 된다. 강압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걸 깨달아서 마음 같으면은 너는 무조건 발표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어? 근데 왜냐면 그 기록 남으면 너무 또 행복한 기록이거든요. 자기 평생 기록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자랑스럽거든요. 그게. 어? 그래서 저희도 정말 열심히 편집하거든요. 그거 잘 되게 하려고. 응?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도 꼭 이런 기록도 남겨보고 사람들이랑 으쌰으쌰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독서 모임도 참여.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에 많이 참여를 해봐라. 이 친구가 그런 것도 계속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거에 하는 거 약간 겁이 있는 친구예요.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인데. 응? 그래서 왜냐면은 이 친구가 아직 뭐 팀장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팀장도 됐으면 좋겠고 상무도 됐으면 좋겠고 CEO도 됐으면 좋겠거든요. 워낙 또 휴머니즘이 있는 친구여 갖고. 그러니까 저는 또 그 판교에 있다 보니까 그 개발자 친구들을 자주 만나요. 이렇게 아름아름. 그래서 너무 또 이제 즐거운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죠? 저희 직원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오늘 하고 어? 그러면서도 아 이거는 많은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 거의 저 기억을 되살려서 고스란히 전달해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도 나랑 정말 가까운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형이라고 생각하고 오빠라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나를 가장 위해 주는 가장 아끼는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이런 그냥 아들내미야 그냥 이거는 내 가장 아끼는 조카 이렇게 정말로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거기다 오늘 제가 필살기 썼잖아요. 오늘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 제 생일인데 그 선물을 저도 그래서 삶에 적용해 봤습니다. 그 피드백도 적용해보고 상단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스스로 가능성이 싹을 자르지 않고 그다음에 뭐 3개월도 좋아요. 내가 인생에서 3개월짜리 뭐 지금 66일 딱 좋은 것 같아요. 미니멈은 66일 습관이 가는 기간 66 챌린지도 스스로 해보고 이런 걸 처음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나중에 꼭 많은 분들이 생일 선물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생일 선물 다른 일 또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생일 선물을 저한테 주실 수 있도록 더 큰 경험, 더 큰 성공, 더 큰 교훈을 저한테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을 도우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디 안 가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